이게 이을 연자예요, 이을. 우리가 인연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런 것, 그때 쓰는 연자고, 이게 설립자예요. 그래서 이어서 세운 방정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어서 세웠기 때문에 둘의 공통분모를 찾겠다, 이런 뜻이거든.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들. 그래서 방정식 간의 이음이기 때문에 그 이음의 공통부분을 찾겠다라는 게 이제 방정식을 푼다라는 얘기죠. 중학교 때 많이 했었던 것들이 1원 1차 연립방정식이야. 미지수, 1원 1차는 연립방정식이 아니죠. 1원 1차는 그냥 미지수 하나에 식 하나니까 연립을 할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2x 플러스 5는 7, 이런 게 1원 1차 방정식이죠, 그죠? 1원 1차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2x 플러스 5는 뭐 7에서 그냥 풀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걸 그냥 풀었다라고 하는 거고. 대부분이 2원 1차 연립방정식부터를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요. 왜냐면 2원이라는 말이 미지수가 두 개라는 뜻이잖아. 그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하나 있으면 풀 수가 없는 거죠. 2x 플러스 y는 7이다. 그럼 이거 풀어라. 그럼 못 풀지. 그쵸? 이런 걸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그러죠. 너무 많아서. x, y가 자연수라고 해도 여러 개가 나오지. 그거는 부정방정식이 안 돼요. 자연수가 되면. 정수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지. 그때는 부정방정식이 된다고. 그치? 자연수일 때는 몇 개 안 되지. 저기 이제 자연수라는 말이 붙으면 2x 플러스 y는 7인데 자연수 x, y 이런 얘기를 하면 될 수 있는 게 뭐 1, 5, 2, 3, 3, 1 요 세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은 아닌데 이게 정수 x, y 그러면 당연히 엄청나게 많죠. 저 위에 있는 것도 있고 뭐 x가 7이면 y는 마이너스 7이고 뭐 이런 애들이 무수히 많지. 그래서 이때는 이제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죠? 실수면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럴 건 이제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2원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풀어라 그러면 못 푸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대신에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다 그러면 이제 방정식을 두 개 줬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두 개 줬기 때문에 요거의 해가 2로도 있고 0,7도 있고 뭐 되게 많겠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3y는 16이라는 것도 2로도 있고 7, 3도 있고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 둘 다 갖고 있는 공통해를 찾는다라고 해서 이제 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풀을 때는 그냥 이걸 이 상태로 놓고 풀었지. 그죠?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고 원래 풀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통해를 AB라고 하면 AB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AB를 찾아서 여기다 써주는 거죠. 근데 이게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풀었던 거지. 그지? 그렇죠? 원래 XY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XY는. 그렇죠? 공통해에 대한 거는 따로 있는 거고. 자,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식이 한 개면 최소한 2차까지밖에 못 풀어요. 그죠? 2차 방정식까지밖에 못 푼다 그랬죠, 앞에서. 3차 방정식부터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건 우리가 못 푼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2차 방정식까지만 풀고, 미지수는 식이 한 개 줬으면 미지수가 몇 개짜리? 한 개짜리만 풀 수 있어요. 그죠? 미지수 두 개짜리는 이제 뭐 특수한 조건이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이 식 한 개를 줬다면 미지수 한 개 최고 2차 미만으로만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요것만 만들면 돼. 미지수 한 개, 식 한 개만 만들면 된다 이거죠. 그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 가감법이 있고 대입법이 있고 등식법이 있다 뭐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가감법이라는 게 뭐냐? 가감법은 뭐 소고법하고 똑같은 뜻인데 문자를 지운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미지수가 A, B 이제 앞에서 왜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6A 플러스 3B가 21이고 A 플러스 3B 아니구나. 요걸 준 거구나. 가감법. 방법인데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고 가감법. 소거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문자를 지워나가는 거죠. 문자를 지워나가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옆에서 2A 플러스 B가 7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3B가 6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내가 A를 지우겠다. 그러면 A의 개수를 맞추죠. 2A 플러스 B는 7, 2A 플러스 6,
B는 12. 그래서 이렇게 빼버린다, 그지? 그럼 A가 사라지지. 그죠? 그래서 문자가 하나가 되지, 결국은. 문자 하나에 식 하나를 만드는 방법이죠. 내가 B를 없애겠다. 그럼 이제 B의 개수를 맞췄다. 곱하기 3이니까 6이네. 6A 플러스 3B는 21. A 플러스 3B는 6 해서 빼버리면 5A는 15 나오니까 A는 3 이렇게 나온다. 그죠? B는 1 찾으면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B는 1 찾으면 A에다 대입하면 A는 3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A3 찾았으니까 대입하면 B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에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일로 간다는 거지, 그죠? 근데 실제로 연립방정식 풀 때 이걸 굉장히 많이 썼지.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여기 한계가 있어, 한계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 위아래식의 차수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지금 우리가 배울 때는 2원 1차 연립방정식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차수가 맞잖아. 근데 차수가 안 맞으면 속어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두 식의 차수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할 때만. 오케이? 그러니까 동일하다면 사용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동일하지 않을 땐 사용하는 게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아무런 해결도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대입법이죠, 대입법.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대입법이죠, 대입법. 대입법. 역시 얘들 문자를 지우는 게 아니라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한다, 이거죠. 다른 문자로 표현한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문자에 대입한다, 이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똑같아요. 한 문자의 식으로 나타낸다. 그죠? 그래갖고 2A 플러스 B가 7이고 A 플러스 3B가 6이다 그랬어. 그지? 그러면 내가 A의 식을 만들까? 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식을 B는 7-2A라고 보는 거죠. 그래 놓고 요걸 2번 식에다가 넣는 거지. 그러면 A 플러스 3에 7-2A는 6이 나오죠.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5A는 21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5가 돼서 A는 3. 그치? 그래서 B는 똑같이 또 1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역시 궁극적인 목표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대입을 시킨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뭐보다는 우월하다? 가감법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풀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 2차식하고 1차식이 있어도 1차식을 변형을 해서 2차식에다 집어넣으면 한 문자의 표현이 가능하지. 가감법은 아예 안 되죠. 가감 자체가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뭐 7이고 b 마이너스 2a가 3이다. 이건 뭐 가감법 자체가 안 되잖아. 차수가 안 맞으니까. 그쵸? 요럴 땐 b를 2a 플러스 3이라고 해서 여기다 싹 집어넣으면 요게 a의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a의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감법보다는 좀 일반적이다. 그죠? 하지만 이 차수가 같을 경우에는 식이 좀 더 커지게 되지. 식이 좀 더 커져요. 계산하는 숫자가 약간 더. 대입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차수가 같을 땐 가감법을 쓰는 게 더 편할 때가 더 많다.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등치법이라는 걸 쓰기는 하지만 이건 가장 안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 가장 안 쓰이는 방법. 가장 안 쓰이는 거죠. 등치, 무슨 뜻이야? 같게 만들어주는 거죠. 같게. 그러니까 앞에 거 같은 경우는 2a 플러스 b는 7이고 a 플러스 3b는 6이다. 그러면 내가 요걸 a는 7-b 나누기 2지. 여기서 a는 6-3b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둘이 같다 이거지. a니까. 그래서 2분의 7-b는 6-3b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b에서 b는 1 나오고 a는 3 나오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변형하는 식을 변형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가감법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변형을 하지. 대입법도 둘 중에 하나만 변형을 해요. 식을 변형할 때. 근데 등치법 같은 경우는 두 식을 다 변형을 한다고. 그지? 그래서 가장 많이 안 쓰이는 방법. 그지? 크게 뭐 좋은 건 아니고.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세 가지 다 모두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어? 궁극적 목표는 문자 하나에 식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궁극적 목표. 문자 하나에 식 하나를 만들면 무조건 값을 찾을 수 있다. 찾으면 순서대로 대입을 하면 다른 문자들의 값도 찾을 수 있겠지. 그치?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2원 1차 연립방정식 많이 하고요. 그죠? 방금 전에 얘기한 게 이제 이거고. 이게 가장 많이 했던 거고. 그 다음 3원 1차 여기 미지수가 하나라는 거죠. 미지수가 3개. 그래서 식을 3개 줘야겠지. 그지? 4원 1차 연립방정식 그럼 역시 미지수가 4개니까 식이 4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2원 2차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미지수 2개, 식이 2개인데 이게 2차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뭐 그런 뜻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 식이라는 말이야. 식이라는 말. 이게 무슨 식이냐면 독립적인 식이다라는 말을 해요. 독립적인 식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애를 줬어. x 플러스 y 마이너스 z가 3이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z가 2인데 C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럼 얼핏 보면 미지수 3개에 식 3개로 보여요. 근데 이게 1번식, 요게 2번식, 요게 3번식이거든? 한번 봐봐. 내가 이제 무슨 짓을 하게 되면 문자를 이제 줄여보자라고 해서 1번, 2번 사이에서 XY 관계식을 한번 찾아보자고. Y 없앨게. 1번, 2번에서 Y를 없애보자. 그럼 두 식을 빼버리면 되지. 그럼 빼면 얼마 나와? X. 여기서 뺀 거니까. 여기서 빼면은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2Z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2번, 3번에서 Y를 빼볼게. 그러면 여기다 3배를 해서 빼봐봐. 3배. 3배에서 빼보면 여기 6이니까 X지. 여기 3배에서 빼면 없어지지. 3배에서 빼보면 뭐 나와? 마이너스 2Z지. 3배에서 빼보면 마이너스 1 나오죠. 무슨 얘기야? 같은 식이 나와버렸지. 다른 식이 나와야 되는데 같은 식이 나와버렸지. 그러면 식이 하나 모질란다는 얘기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3번식이 1번식 더하기 2배의 2번식으로 만들어진 식이에요. 여기다 2배에서 더해봐. 2배에서 더해봐. 2배에서 더해봐. 그치? 그러니까 3번식은 1, 2번으로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1, 2, 3번은 1, 2는 독립적인 식이지만 3번은 독립이 안 되는 거죠. 독립적인 식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면 식이 3개인 것처럼 좀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지수가 몇 개? 3개에 식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식이란 다 독립적인 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독립적인 식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분간을 하냐? 이걸 딱 보자마자 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한번 문자를 하나 줄여보는 거야. 한 문자를 줄여보면 다른 식이 나오면 독립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식이 나와버리면 독립식이 안 되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같은 식이 나오잖아. 그렇죠? 이런 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3원 1차 같은 경우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1차 연립방정식이다 그러면 미지수 하나에 식 하나만 나오면 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 해야 되는 행위는 문자를 줄여가는 거지. 문자를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렇게 줬다 이거야. 줬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식에서 Z를 없애고 싶어. 그래서 XY 관계식을 만들 수 있겠지. 그럼 Z를 없애면 위에다가 5배 주고. 그죠? 20Z는 밑에 식에다가 4배 해주고. 4Y 플러스 20Z 플러스 24 해서 빼버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4Y는 11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서 또 Z를 빼야죠. 엉뚱하게 Y를 없애면 안 돼. 그지? 나는 Z를 없애는 게 궁극적 목적이야. 지금 1차적으로. 첫 번째 식에서는 Z 없애고 두 번째 식에서 Y 없애면 안 되지. 그지? 그럼 빙글빙글 도는 거죠. 두 번째 식도 Z를 없애야 되니까 여긴 내비두고 여기다만 5배를 해주면 되지. Z가 10이다. 빼버리면 마이너스 18X 플러스 14Y는 마이너스 4가 되나요? 그러면 XY에 대한 방정식이 2개가 또 생겼죠. 그럼 요거 갖고 풀면 되죠. 그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 XY에 식이 2개가 나왔지. 그러니까 지금 XYZ의 식 3개가 2개로 줄었죠. 이제 2개를 이제 하나로만 만들면 되지. 요게 똑같으니까 그냥 빼버리는 거죠. 빼버리면 15X는 15가 나오니까 X는 1이 되죠. 지금 요거는 X의 식이 하나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보면 문자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지. 그러다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X가 1 나오니까 Y도 1이 나오고 XY가 1 나오니까 이제 올려가면 1, 1, 얘도 1이 나오는 거죠. Z도 1이 나온다.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미지수 3개, 식 3개가 필요하다 이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Z를 없앴어. 여기서 Z를 없앨 수가 있나? 네, 요렇게 2개에서 Z를 없앴어요. 그 다음 요렇게 해서 Y를 없앴어요. 요 2식 갖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내가 요 2식에서 XY 관계식을 만들어냈지만 얘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모든 문자를 한 문자로 나타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모든 문자를 한 문자로. 그러니까 X 플러스 2Y 플러스 4Z는 7이라는 식하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Z는 6이라는 식에서 Z를 없애버리면 무슨 관계식이 나와? XY 관계식이 나오지. 그쵸? 그러니까 요걸 앞에서 했으니까 Z 없앴으니까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4Y는 11이라는 관계식이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플러스 4Z는 7하고 똑같은 식에서 요번에 Y를 없애버리는 거야. 여기서 Y를 2배에서 더해주면 되죠. 2배에서 더해주면 무슨 관계식이 되냐면 XZ 관계식이 되지. 그죠? 여기 2배에서 더해주면 5X 2배에서 더해주면 14Y는 2배에서 더해주면 19가 나오죠. 그쵸?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이거 Z구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문자를 뭘로 나타낼 수 있게 됐어요, 이제? X로 나타낼 수 있게 됐죠. 그죠? Y를 X로 나타낼 수 있겠지. Z를 X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4X 3Y 플러스 Z는 2라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Y는 11 플러스 3X 나누기 14 Z는 19 마이너스 5X 나누기 14가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얘가 무슨 식이 되냐면 X의 식이 나오는 거죠. 한 개만 딱. YZ가 다 없어지는 거지. 그쵸? Y에다가 X 넣었으니까 Z에다가도 X로 바뀐 거니까. X에 대한 식 하나니까 그냥 이거 풀어버리면 X는 1 나오죠. Y도 1 나오고 Z도 1 나올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뭐야?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관계식 찾아서 한 문자로 다 바꿔준 거죠, 이것도. 그죠? 근데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이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죠. 근데 요거는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가감법에 해당되지? 가감법이기 때문에 이 세식의 차수가 다 일치할 때만 가능한 얘기고, 요건 대입법에 해당되죠. 대입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시 차수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풀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궁극적인 목표는 문자를 하나짜리로 만들면 된다.